탄핵 정국 때문에 대구 네. 정치권이 사실 풍지박산이 났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대구 시민, 경북 도민들도 상당히 심각한 박탈감이라든지 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력 복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저는 방법이 있고 또 음. 틀림없이 이 TK 정치가 저는 복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지금 광복 이후에 예.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렇게 뒤로 처진 적이 없었습니다. 네. 완전히 제가 당에 있으면서 느낀 겁니다만 대구 경북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치력이 약화가 됐어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예. 국민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면 보수 꼴통, 뭐 적폐 그 세력. 다음에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역사를 보십시오. 대구 경북이 그야말로 국제보상운동에 앞장을 섰던 그렇죠. 지역이고 2.28 그부터 3.15와 4.19에 앞장섰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지역이고 6.25 때는 다부동 전투에서 그럼요. 대한민국을 구했죠.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서 독립운동. 그 곳곳에 안동 같은 데 전부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많았고 네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배고파서 보리고개 못 넘고 있을 때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네. 기치를 들고 나서 항상 역사에 그냥 앞장을 선 것이 아니라 늘 대안을 가지고 앞장을 섰던 네. 지역이라고요. 네. 근데 이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적폐로 몰리고 보수 꼴통으로 몰리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그러냐 하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처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대구 경북이 상당히 말하자면 한국의 그 어떤 건전한 보수의 그 기반을 이뤘던 지역인데 네. 이것이 무너지니까 지금 급진적인 이 진보들이 네. 앞장을 서고 여기에 네. 밸런스를 못 맞춰주는 네. 겁니다. 지금 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나서겠습니까? 이 권력 구조 안에서 네. 기업이 나서겠습니까? 누가 나서겠습니까? 결국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정서가 좀 이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방법은 뭐냐? 좀 제가 이야기하기엔 못한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대구에서 지금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영남 지역의 지도자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지금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탄핵 사태 네. 이후에 네. 역대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그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미래 지도자조차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가지고는 대구 경북에 그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쪽에 가서 그럽니다. 제가 대구 경북 쪽에 속하니까 사람들이 왜 가느냐, 뭐 어디가 출마하려고 그러냐 하는데 출마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말하자면 대구 경북 쪽에서 대구 경북 쪽에 지지를 받는 지도자를 몇 명은 길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취약한 구조로 가가지고서는 예. 대구 경북의 정치가 살아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정치가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급진적인 그런 정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그거 말고는 결집된 그 어떤 이 제어 세력이나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정치가 반드시 복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려면은 자신감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정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어떤 그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긴 일어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대구 경북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거 보수 꼴통. 그래서 저건 아직도 전두환 노태우 뭐 그런 군국주의적인 아니면 그런 사고를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지역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란가 하면 거기서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젠 진짜 보수, 말하자면 탈국가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음. 대구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가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가서 기한 죽고 다 이야기하고 그게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인데 그런 점에서도 얼마든지 앞장을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을 아까 제가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 안 한다고 그러는데 대구 사람들 사실 사실로서 인정 잘해요.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 대구도 어땠습니까? 다 같이 나서 완전히 다 낮아져 버렸던 거 아닙니까? 다들 전부 다. 그 사실로 인정하고 지지를 철회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지성적인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지고 대한민국의 다시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어서 줘야 됩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제가 대구 가서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지역만 제가 염두에 둔다면 맨날 거기만 가야 되죠. 근데 저는 거기 가는 게 아니고, 구미도 가고, 김천도 가고, 지금 대구 가도 뭐 서구도 가고, 저기 저 동구도 가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을 주실 수 있다면 김병준의 비전, 대구 경북을 김병준의 비전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말하자면 결국은 지금 우리는 국가의 영역을 줄여줘야 된다. 줄여주는데 주로 어느 쪽을 줄이는가 하면 오히려 말하자면 사회정책적인 복지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국가의 영역을 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런 영역에서 특히 안보 영역에서 보면 국가가 있어야 될 자리 국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국가가 없어요. 안보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시민사회와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산업,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제절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건 분권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시장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국가는 자기가 필히 해야 될 영역들, 복지 부분이라든가 안보, 안전 이런 분야에 가서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국가를 꿈꾸면서 이제 대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중심에 설 때가 됐다. 그럴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능력도 있는 지역입니다. 네. 충분히.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참 말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대구 가서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 맞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어서긴 일어서는데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고 대구의 그 진면목을 그런 탈국가주의에 입각한 그런 진정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대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네.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과의 뭐 일전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서울 출마설이 네. 물론 나옵니다만 총선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기여를 하실 생각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은 무조건 그겁니다. 제 입장은 일단은 지금 작게는 당, 네. 그 다음에 좀 더 크게는 지금 현재의 이 탈국가주의와 자유를 이제 이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의 어떤 그 정립을 위해서 네. 내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인가에 가서 말하자면 희생을 하든 뭐든 거기 네.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 그래서 그 기여하는 길이 뭐냐를 지금 제가 찾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저 원내 진출하고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김병준이 뭐 원내에 진출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큰 일을 하려면은 제도권 안에 진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제도권입니다. 총선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계기가 있는데 다 그러려면 제도권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의도 문법에 틀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의도 문법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의도에서는 가지고 떨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하기야 뭐 트럼프도 국회의원 안 하고 그런데 대통령 떨어지면 됐으니까. 죽는다 했는데 그 문법이 틀렸어요. 네. 떨어진 사람이 노무현 같은 사람 떨어져서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도 뭐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 아닌 사람이 많이 됐잖아요. 노무현도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치적인 이미지가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문법이 틀렸고요. 제가 꼭 그 길로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네. 문법도 틀렸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법도 틀렸는가 하면 정치권에서 멀어지면은 잊혀진다. 오히려 멀어졌던 사람이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지금
안철수 씨가 여기서 계속 뱀돌아 봐야 지금처럼 요즘 최근에 와서 값이 좀 올라갔는데 그렇죠. 여기 있었으면 값이 떨어졌죠. 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만일에 2008년에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그때부터 초선 시장에서 국회의원으로 계속 있었다면은 저한테 총리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비대위원장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법 중에 여의도 문법에 틀린 문법이 굉장히 많다는 네. 이야기. 그래서 제가 꼭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리고 꼭 그 지금 기존의 어떤 논리들이 맞는 건 아니다. 또 이 변화되는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 없이 하여튼 새로운 어떤 자유와 자유를 기반으로 한 그런 보수 정치의 그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제가 묻힐 자리가 어딘가 그걸 찾는 것 이게 지금 저한테는 제일 큰 그거라고 봅니다. 그게 대구가 될지 그것이 서울이 될지 아니면 아예 안 나가는 것이 될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지 되죠. 시간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되는 근데 분명한 거는 네네. 분명한 거는 대구든 서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대구도 이번에는 상당한 그 인재 전쟁이 될 것이다. 네. 그거 간과하면 안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합니다. 인재가 영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아빠로서의 소회를 담은 수필집을 발간하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이제 쭉 두 아이를 예. 딸 키우셨죠. 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후회도 있고 보람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합니다만 어쨌든 자식을 키우면서 후회도 있고 뭐 하여튼 했겠지만 보람도 있는데 꼭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세 가지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할까요, 조언을? 젊은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아이를 예.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될 사람 예. 또는 키우고 있는 분들. 저는 부모가 자기 생각을 너무 고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이 굉장히 변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네네. 근데 우리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제가 부모님들을 뵈면은 무슨 자신으로 저러실까? 이렇게 제가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꼭 의과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는 꼭 가서 변호사를 판검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자신감에 저렇게 저 아이를 의사시켜야 되고 판검사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의사 판검사가 앞으로 잘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모가 그런 직업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옛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그쪽으로 막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들이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의 잠재력이 어디 있는가를 참 유심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이의 그 자율성과 자유. 하나의 예를 듭니다만 제가 책에 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이 보고 물론 통금 시간이 있죠. 밤 11시까지 들어와 딸들이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쉽지 않다고요. 네. 아이들 10시에 일어서야지 11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요즘 애들이 전부 이 야행성인데 10시에 일어서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제가 가가지고 그 단속할 수가 없고 나무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시에 들어와 하지만 자율권을 주죠. 대신에 제가 뭘 하는가 하면 제가 평생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아빠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아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서 자기도 씻고 자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아이와 모르고 있는 아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인 규제를 스스로 하게 된다고. 아까 마찬가지로 부모가 너 직업도 이것 해라 저것도 해라. 그 부모가 그런 자신이 있는지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어떤 직업이 더 좋은지. 그럴 때는 그 아이가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 소양을 발견하게 고민을 하게끔 부모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되 여러 가지 말하자면 가능성을 놓고서 이야기하고 부모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막
그 강요하는 거 이런 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의 우선 자신의 그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는 방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하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자식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래요. 네. 자식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자식하고 대화가 됩니까? 부모가 답답하면요. 자식하고 대화가 안 돼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기껏해서 대화의 소재가 너 지난달에 성적이 어땠지? 너 요즘 아직도 그놈 만나냐? 그 순간에 꼰대가 돼버리고 꼰대하고는 애들 대화 안 해요. 애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부모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화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끌어내서 아이를 그쪽으로 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지 대화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마주 앉아서 아무거나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부모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런 자세로서 아이를 끌고 가야 되죠. 후회스러우신 건 없으십니까? 후회스러운 거냐? 우리 딸이 이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책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써놨대요. 자기가 다 아빠 교육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 부족한 게 뭔가 하면 자기가 결핍을 그렇게 못 느꼈다는 거예요. 뭐든지 뭐 그렇게 큰 욕심은 없었지만 뭐든지 가지고 싶으면 아빠가 사다 줬다는 거예요. 네.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왜 그런가? 우리가 어릴 때 왜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면 우리 애한테는 잘해줘야지. 이제 이런 것들. 장난감 있으면 빨리 사다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애가 필요한 거 있으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사다 주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딸이 돼서 더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는 별로 크게 내가 뭐 딸 키우면서 다만 우리 둘째 아이 때문에 내가 좀 마음에 좀 뭐라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 애를 일본 데려가서 너무 고생시킨 거. 그리고 걔가 내가 이렇게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걸 하라고 그러면서도 미술하고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는 애를 내가 이제 그걸 다 밀어주지 못한 거. 이제 따로 밀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비에 자신이 없어서 비용에 자신이 없어서 못 국민대 교수도 그렇습니까? 사립대 교수도 그렇게 예. 그렇습니까? 예. 빠듯합니다. 내가 돈을 비교적 수입에 있어서는 비교적 나은 교수였는데도 네. 그래도 이제 활동이 이제 좀 많고 또 그다음에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뭐 이러니까 쓰임새가 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렇게 그런 쪽은 문화예술 계통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신이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좀 대구 경북이나 정치권이나 어쨌든 이야기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들려주시죠. 이야기 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보탠다기보다도 네. 최근에 참 제가 이 마음이 착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이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전 대구 경북부터가 지금 제대로 그 정치적인 위상을 제대로 확보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좀 급진적인 분들이 너무 앞서 나가고 사실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경향 그래서 대중을 말하자면 길거리로 끌어내서 그걸로 가지고 사실관계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초동에서 뭐 어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주의적으로 가는 경향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룬 나라입니까? 네. 정말 그 70년 동안 어떤 희생을 치르고 심지어 어떨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권까지 탄압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지금 와서 다시 말하자면 아주 간단한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이런 나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속이 뒤집히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인데 뻔한 사실 자체를 갖다 부정하고 그것을 정의라고 하고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구 경북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일어서야 된다.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는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다들 가슴이 무거우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절대 이대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네. 결국은 전체주의 역사와 권위주의의 역사와 그런 역사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고 저는 그런 역사로 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구 경북 정치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다 같이 우리가 좀 마음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구미에서 구미 산단 50주년 그 행사를 위해서 일단 영상을 만들면서 그 구미 산단을 만들고 발전시킨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빼버렸다는 걸 봤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도 글도 쓰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진짜 참 사실을 그러니까 빼버렸다는 거가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실을 왜곡한 것이죠. 또 그런 거를 보면 참 그러니까 있는 것을 왜 부정을 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나는 이 정부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정권이 되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경제 정책도 없고 산업 정책도 없고 게다가 무슨 외교 안보도 다 흔들리게 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안정을 찾는 거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거기서 분노를 자아내고 군중을 가지고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가상의 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어리석게 보면 안 되거든요. 어리석게 보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사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결국 그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민주적 질서가 바로잡히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역사로 반드시 간다는 것을 한 번 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조국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최고위 관료를 지내신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도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려가 크신 것 같고 보수 진영에서 좀 더 잘해서 통합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자유를 신장시키는 국가를 더 활성화시키는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다음에 총선에 출마하실 것인지 어떤 정치적인 행보일 텐데 아직은 입장을 조금 유보하시는 듯 하군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